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1시 여러분들 품으로 저희가 열심히 달려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고요. 티키타카 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박미스님께서 항상 유쾌 통쾌한 방송 고맙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텐션으로 안 돼요. 지금 이 정도 텐션으로 우리 위원장님 안 됩니다. 네, 이 정도 텐션 여러분 실망입니다. 여기는 티키타카 쇼! 네. 네, 아니 오늘도 사실은 어제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보면서 이 기사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타카 아저씨 요즘 방송하시면서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뭐 힘들고 네, 또 마음도 무겁고 그니까. 그렇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국힘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사실 같은 마음인 것 같고 우리 그쵸. 위원장님은 요즘 또 유세하고 계시나요? 선거 유세 좀 같이 하시나요?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유세는 안 하고요. 그냥 이제 아침 출근 인사 정도. 아, 출근 그다음에 인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당협에서 선거 운동하는 거 조율하고,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당 차원에서 또 뭐 얼굴 보고 얘기하고 의논합시다 뭐 하면 이제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근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는 지역구가 예, 예, 아무래도 또 국민의힘의 좋은 텃밭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더 피부로 요즘에 와닿는 그런 분위기가 또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거꾸로 음.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네. 생각보다는 현장에 갔더니 우리 운동팀들을 반겨주더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곰곰 생각해 보면 네.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원들도 부끄럽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맞아요. 마음이나 뭐 다를 다 바 똑같지 있겠습니까? 않아요. 예. 똑같았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당의 후보를 운동하기 위해서 다니는 운동원들을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좀 반가우셨겠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이고, 이게 그래요. 보면 이제 대체로 이게 이 현장에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분들하고, 네네. 며칠 전에 우리 지하철 출근하실 때 우리 김문수 후보님 그때 그 그 상황들, 영상 많이 네네네. 떴잖아요. 예, 예. 아침에 아파트에 살면서 출근하는 20, 40대들의 표심하고 그렇죠. 지역에 주로 머물러 계시는 5, 6, 70대들의 마음이나 자세들이 의외로 이게 좀 차이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지역에서 느끼는 생각보다는 잘 받아주더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 당에 다행이네요. 대한 지지 30%가 그 환경과 조건 속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거죠. 아침에 지하철에서 출근할 때 분들은 민심하고 네. 또 거기는 또 그렇죠. 정반대의 민심이고. 분위기들인 거죠, 그렇죠. 보면.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치를 오래 해보면 이제 그런저런 이렇게 퉁으로 흘러다니는 이 물결들이 좀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음. 예,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네. 이제 우리가 왜 참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괴스러운 상황 속에 있느냐 이러는데, 실은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도 저는 비슷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도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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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물론 이제 거기는 이 선거만 가지고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높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7, 8년 전에 조국 장관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주로 민주당 진보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서초동에서 20만,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조국 장관 무죄라고 촛불을 들고 맨날 며칠을 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6년이 지나서 보니까 다 대부분이 유죄고 그것도 실형을 살 정도의 엄중한 범죄였잖아요. 그랬죠. 예, 결과적으로. 근데 그 국민들은 그때 시위를 나갔던 20만, 30만의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지금 그래요. 또 지금도 그래요. 지금 또 거꾸로 우리 쪽에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님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결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랬죠. 결론 났잖아요. 근데 우리 편 당원들 중에 반절은 그 8대 0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우리 저 당 대표가 예. 참 저 김문수 후보님이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님이 사실은 그 입장이세요 지금. 네네. 참 그러면 진짜 이거는 1번 조국이나 윤석열이나 뭐 이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냐. 당연히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죠. 죄진 사람들,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의 문제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직감적으로 좋은 진영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맹목적으로 이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냥 거기에 대한 아무 비판 없이 지지하고 사랑하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여주었던 네. 우리 지금 보수 진영 국민의힘의 우리 당원들의 반절, 민주당의 당원들의 상당수, 지금 맞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 기준과 내 편이지만 내 자식이지만 잘못했으면 회초리를 때려야 된다고 하는 정확한 가치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과거 봉건 시대처럼 내 시족이고 내 일족이고 내 가족이기만 하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건 다 봐주고 숨겨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용인될 수 있다는 게 예.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반절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건 민주당을 지지하건 간에 각각의 반전들은 최소한 그렇지 맞습니다. 않아요. 맞아요. 예, 완전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 이 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네. 물론 지도자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국민들을 맞습니다. 호도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네. 이와 같이 자기 쪽에서 사고를 쳐도 계속 박수치고 그러면서 자기 쪽 유튜브만 집중적으로 보고 상대방은 악마화하고 이런 식의 정치 패턴이 영구히 개선되지 않고 갈 거예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보태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 주변에 진짜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제 주변에 딱 한 명이 저 끝에, 우측 중에서 저 끝에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8대 0으로 탄핵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탄핵되면 안 됐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네.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20% 이상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건 부정이라는 얘기 하고 있고, 네네. 막 이래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가장 생각하고 있는 저변에 깔려 있는 건 음모론이고, 맞아요. 그 음모론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중국 세력이더라고요. 아니 네. 근데 네, 중국 세력. 맞습니다. 이게 되게 황당하지만 되게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앙선관위 서버라든지 이 선관위에 연결돼 있는 인터넷 서버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킹하고 조작을 해서 표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선관위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에 네. 이제는 종북이 아니라 그 종북. 친중이다. 그래서 종중이란 말도 종중이란 말도 네.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에 이제 많은 그 자본으로 인해서 많은 장학생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이 주사파보다 더 강한 네트워크로 형성이 돼서 연결이 돼서 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요거를 갖고 맞아요.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아이유 되게 황당하죠. 말 안 아이유 통해요. 사태에 대해서 뭐 CIA에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 예, 있잖아요. 예. 그 아이유가 왜 종중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냐면 그 탄핵 찬성 시위 때 물품도 후원을 했잖아요. 그것도 했지만 그 회사가 예전에 중국이랑 거래한 적이 있다.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중국과 거래하지 않은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사태들을 어떻게 예. 다 보냐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종교라는 거는 결국에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다른 뭐 특정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의 종교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네. 해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화웨이 통신 장비에 백도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뭐 아마 있다는 게 정설일 거예요. 화웨이는 민간 업체를 맞습니다.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네. 중국군에 있던 분이 와서 창업을 했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철저한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백도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네. 스노든 폭로 기억하세요? 어떤 거요? 스노든 네네네. 미국 NSA 직원이었던 네. 분이 네네. 미국이 전 세계 정상들의 핸드폰과 아, 모든 네. 통신 기록을 감청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양심 선언을 하고 음. 미국을 탈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에 망명을 했는데 처음에 스노든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그냥 뻥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 네. 실제로 그 오바마 대통령 때 그게 밝혀졌어요. 프랑스 네. 정상, 독일 정상, 그 맞습니다. 독일 수상 저기 감청하고 있다가 네. 그게 아예 독일 정보기관에 의해서 발견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프랑스 정상, 독일 정상의 핸드폰을 미국 정보기관이 24시간 감청할 정도면 네. 대한민국 대통령의 핸드폰은 감청 안 했겠어요. 그러네요. 제 1번으로 1호 당원이 아니라 1호 감청이 되는 거죠, 아니, 사실은. 이게 사실만 전 있다면. 그게 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치겠다,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의 패권 그러니까 중국이 네. 옛날에 돈 없고 가난하고 우리가 가령 100만 달러 원조만 줘도 정말 감지덕지 하던 그 모택동 뭐 문화혁명 있다가 이제 간신히 살아났던 시기에 중국이 있고 네네. 지금은 돈도 들어오고 힘이 생기니까 굉장히 이제 음. 속된 말로 힘을 과시하잖아요, 보면.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짜증이 나는 이런 상황들이고 특히 이 동북아시아 일대에서는 모든 국가들하고 다 국경 분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어도 그다음에 조어대 뭐 저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모든 아시아 국가들하고 이제 다 이 잠정적인 분쟁 상태인데 그래서 중국이 보면 힘과실하니까 미운데 거꾸로 미국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 정상들의 핸드폰도 감청을 하고 네. 미국이 만들어내는 전쟁도 있으며 별일을 다 해요. 거기도 정보기관들이. 그거는 패권 국가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지금 중국과 미국의 한강대 0.5 강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가 완성이 어느 정도 아무리 트럼프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 수준이 있고 그렇죠. 그나마 세계의 문명 질서를 선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국한테 배울 게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이라 그래서 패권적인 국가의 속성이 없고 딴 나라들 함부로 안 대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아니 심지어는 저기 한 5년 전에 없어졌지만 우리는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한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미사일 사거리 뭐 5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을 못 만들게 했어요. 왜냐면 한국이 기술 좋고 이러니까 미사일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미국 저 군수산업이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일방적으로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야 니들 미사일 사거리 몇 킬로 이상 되는 거 만들지 마 이랬던 거예요. 우리 찍소리도 못하고 했잖아요. 네, 네.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중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중국이 세력을 과시하고 뭘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드 때 우리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 중국의 어떤 태도나 자세들이 굉장히 미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예. 그거는 힘을 가진 패권 세력들에 대해 어떤 하는 행태를 가지고 보면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와중에서 우리는 굉장히 영리하게 중심을 잘 잡고 가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게 무슨 선거 부정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그 지도자들이 가장 나쁜 놈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음모론들을 사람들을 믿게 하고 또 선동하고 그걸 가지고 나의 그렇죠. 밥그릇 지키고 이용하고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그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질이죠. 그러니까 네. 예, 예. 그게 악질이다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업무로는 아유, 참. 여기까지만 하죠. 그러니까요. 답이 얘기하면 없는 할수록 네. 답 없는 얘기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가장 큰 거는 오늘 저 이재명 씨가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요? 네. 이재명 후보가 네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음. 진짜 의미 있는 얘기인데
조금 누가 전에 했다고요? 누가 우리 얘기를 했다고요? 진짜 이재명. 이재명 메신저가.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 이거는 국민의 민도의 수준에 따라 네. 정치가 달라진다는 얘기하고 거의 흡사한 네. 얘기들. 나는 굉장히 네. 공감이 되는 것 근데 같아요. 자, 이걸 우리가 가지고 오면 정당 운영이 우리 국힘의 정당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과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잘못일까? 아니면 당의 주인인 당원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걸까? 이 점하고 맞물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네. 맞네요. 예, 야, 그것도 우리가 맞네요. 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당원들이. 네. 어? 그래서 그 정치는, 보기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민이 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영남에 있는 사람들은 당에 내려오면 당이 지시하는 대로 영남 사람들을 따라주고, 네. 그런데 호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당이다 이거지. 민주당이다. 네. 이 차이가 있다 이거지. 민주당은 호남 지역의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정치를 하고 있고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영남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당에서 내려오는 지령만 받으면 그 지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주변에서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요새는 그것도 아쉬운 게 네. TK 지역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30% 가까이 깜짝 간다는 그렇지.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미치겠어요, 진짜. 그럼 뭐 예. 너무나 후보가 또 예, 너무나 예, 엉망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건 예, 결국은 예. 뭐 후보가 엉망인 거지 뭘. 예. 후보도 어. 근데 저는 후보고, 사실 뭐 예. 그렇게 자기 입장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네.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나 국민 눈치를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재명 대표 입에서 국민 얘기 나오는데 항상 민주당과 이재명은 항상 똑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국민을 빌려서 얘기를 해요. 본인 얘기를 그것도 하면서요. 맞네요. 국민을 팔아서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은 거의 다 호남 그렇죠. 호남은 또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호남은 호남에 계신 그 국민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특수 계층, 예를 들어서 시민연대나 노조 이런 사람들만 눈치를 보고 움직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제가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이제 인터넷 보다가 이재명 후보가 연설하려고 하는 그 연설 이렇게 서면 강단대 있잖아요. 네네. 예, 연대. 예. 이거를 방탄으로 만들었대요. 진짜 그거를 그냥 보통은 바퀴가 없어도 한두 명이면 이렇게 잡고 가거든요. 남자 넷이서 양 끝을 잡고 이렇게 들고 가면서 옮겨요.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 방탄이라서. 자,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탄 조끼 입고 방탄으로 이 연단 세우고 이거 할 만큼 국민들은 당신이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맞다면. 맞아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면 그렇죠. 그 정도로 지도자감이 아니다. 저는 이거 좀 각성했으면 그리고 좋겠다. 열받는 게 네, 심지어 난 그 생각해요. 옷을 입을 때요. 막 보여주면서 입잖아. 그 위에 그러니까. 올라와서 자기가 안 입어요. 누가 입혀주지. 그러니까. 근데 아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이 가장 지금 현재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이재명이는 지금 두려워할 것이 대한민국에 뭐가 있을까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쥐고 있고 그게 대통령 된다고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60%가 이재명이 대통령. 그럼 그 사람이 두려워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암살. 아. 암살이 가장 두렵잖아요. 그래서 암살만 그렇구나. 안 되면. 하긴 그렇죠. 칼을 또 한번 맞아봤으니까. 죽지만 않으면 다 할 수 그럼. 있으니까. 암살이 가장 두려우니까 본인으로서는 뭐 우리가 뭐 그렇든지 말든지 본인 생각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암살밖에 없다. 현재. 그러니까. 죽음 말고는 두려울 그럼, 게 없다. 와. 아,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민심이 있군요. 그렇게 하고 뭐 그 방탄복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그한테 안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티키타카 쇼 아직까지 문을 안 열었는데 20분이 지났네요. 네. 하여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넋두리 할 게 너무 많고. 하여튼 오늘도 저희가, 기자님께서 네. 알찬 소식을 준비하셨으니까 티키타카 쇼 1분 헤드라인,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18일까지 승리를 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계엄에 반대한 것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가 연일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오지 말라 했는데도 김문수 후보가 김대식 의원을 특사로 보냈습니다. 홍준표 후보 입에서 연일 국민의힘을 보고 사이비 보수들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 된 줄도 몰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난 12.3 겸 당시에 겸군이 국회 진입하기 20분 전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얘기할 얘기 많아요, 오늘. 네, 마지막으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51.9%, 김문수 후보 33.1%, 이준석 후보 6.6%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야,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아까 통화 내용, 그죠? 예,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개엄의 그날 통화 내용, 그 얘기도 좀 네. 할 얘기가 오늘 많고, 네. 그리고 또 우리 턱종 기자님께서 턱종을 하나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럼. 조금 있다가, 네. 예, 조금 있다가 제가 묵혀놓고 다시 네.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그 뉴스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승리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계엄에 대해서 반대 입장 정확하게 내라는 네.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인이 됐습니다. 네. 전국위원회가 소집돼서. 네. 근데 김용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추인되기 전에 네.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어찌 김용태가 나의 거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네. 이렇게 경로를 했답니다. 그리고 음. 지금 내용은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는 기사가 뜨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가 뭐 결정하면 내가 따라야지 해서 두 분이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내용을 가지고 정중하게 이번 주 중에 오늘 중으로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는 네네. 김문수 후보가 결정을 할 문제지 음. 왜 비대위원장을 시키느냐 그렇죠. 무책임하다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네. 그래서 승리하고 싶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련을 하고 네. 인연을 끊어라. 음.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에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네. 그리고 지금 캠프에 자통당과 극우들이 있다. 다 몰아내서 판을 새로 짜라. 그러면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내가 중심에 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포인트가 기한은 네. 5월 18일 대통령 네네. 후보 토론회 이전까지 네, 결단이 그렇죠. 필요하다. 네. 왜냐면 되게 제가 그냥 생말로 얘기하면 토론회 가면 발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가서 발리지 말고 네. 이거 5월 18일 이전에 빨리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로 맞습니다. 이제 정리를 했고 네. 사실은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네가 해, 내가 해, 내가 네. 해, 네가 해 이건데 음. 사실은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입장이 나왔습니다. 폭탄 돌리기죠.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서 우리 위원장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인간적인 면하고 상관없이 윤 대통령이 즉시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혹은 나오자마자 자진 탈당을 해주시는 게 가장 맞는 자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헌법 파괴적 행위를 했다고 네. 구체적으로 설시가 돼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를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파괴시켰고 여러 가지 헌법 파괴 행위를 했으면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당헌과 당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당헌에 보면 우리 당의 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네. 우리 당의 강령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그렇죠. 그 전제하에서 우리 당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 당의 이념과 방향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이념과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함께 합니다. 이게 당원의 자격에 대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매몰차고 윤 대통령님께 죄송하긴 네. 하지만 이미 헌정 파괴적인 행위를 하셨다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에 의해서 명확하게 선고가 됐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윤 대통령님은 당원 자격이 없으세요. 우리 맞습니다. 당헌 당규에 의하면 음. 네, 당원 자격이 없으세요. 음. 그러면 그냥 뭐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당원 무효 선언을 한다든지 네. 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김문수 후보님이 하시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하시든 누군가는 해야 될 네. 일이에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음. 그걸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시위를 하고 많은 당원들이 지켜드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민주당의 당원들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니들은 위헌 정당 아니냐. 네. 계엄을 옹호하는 맞습니다. 위헌 위법의 정당 아니냐. 네. 그럼 니들은 내란 동조범들 아니냐.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런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혀 할 말이 없죠. 네. 할 말이 네, 없는 네. 상황들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아마 5월 18일 첫 TV 토론이 네. 있을 때 네.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의 우리 당 후보에 대한 첫 질문이 그걸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나 뭐 근데 첫 네. 질문일 수도 명백하죠. 있고 그 그 시간 동안 계속 그것만 갖고 진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안 나올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잘 짚었던 게 바로 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뭔 얘기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법안을 발의해서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났는 것도 부정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예. 우리가 바르지 못하면서 이재명을 위한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 정책내가 엄한 흙탕물을 다 튀고 있는데도 네네. 우리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출당도 시키지 않느냐. 바로 이제 저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 얘기면은 뭐 그거는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거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탐 대실이라고 인간적인 면에서 뭐 김문수 후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국가를 위하고 우리 국민의힘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도와주는 것이고 자기도 살고 당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것을 못하게 되면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8일 이후까지 정리가 안 된다고 보면 18일 이후에는 정말 당이 자중전환에 빠지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맞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네. 어떤 일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은 네. 근데 니는 계엄했잖아. 그냥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요.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지금 재판 중이기도 하고 예전에 가족한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했어도 계엄은 하지 않았다. 이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네. 오늘 이렇게 글 올리는 거 이래 보면서 네. 가장 제가 참 중요하구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공조직에 있는 사람, 또 네. 기업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공과사를 구별하는 문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리에 치우치지 말고 네. 공적으로 일하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를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계엄 시기에 개인적인 의리로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한동훈 전 대표하고 관계도 있겠지만도 네. 딱 중심이 네. 뭐지? 공적인 일이잖아요. 공적 그렇죠. 마인드. 그러니까 그렇죠. 네. 국적 마인드. 이건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딱 하면서 뭐지?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결심.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장 혼란스럽고 말이 늘 바뀌잖아요. 그죠? 네. 폭탄 돌리기도 하고 말을 바뀌는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공과 사가 제대로 구별을 못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국민과 나라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 네. 이러면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야 내가 노동부 장관도 임명받았는데 내가 자통당에 와서 이렇게 혜택도 받았는데 또 후보도 됐는데 이런 자꾸 개인적인 걸로 자꾸 끌고도 가니까 다른 사람한테 폭탄을 자꾸 넘기면서 네가 좀 하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적 마인드가 음. 없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겁하다는 거 이 구분이 제대로 못 쓰는 거죠. 맞습니다. 공사도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한동훈 우리 후보가 진짜 이런 부분에는 참 강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본인이 얼마나 그 괴롭더라도 국민이 먼저고 나라를 생각하면 그건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 맞습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네요. 한동훈 후보의 그력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연으로 생각해요. 치면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전 당연하죠. 대통령이 더 더 길고 가깝죠. 끈끈하고 더 우리 가깝잖아요. 라방에서도 많은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사실 그래서 너무 그게 명확하다 보니까 인간미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라방을 보고 좀 친근하게 다가간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네. 그러네. 네, 공과사가
회사의 맞습니다. 문제이기도 하네요. 우리 타카 아저씨가 되게 중요한 지점을 네, 잘 정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어제 임명이 됐는데 네.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무슨 죄인가 싶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탈당 권고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요. 일단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죠. 방향은 100번 맞는데 맞죠. 문제는 강도예요. 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여기서 공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탈당해 주십시오. 며칠까지 자진 탈당 안 하면 제명 조치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정리를 본인이 질렀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님도 그냥 울며 겨자 먹는 듯한 얼굴 표정을 하시면서 그냥 받고 가고 그 전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비대위원장님이 방향은 맞았는데 뒷심이 조금 약하셨어요. 저는 사적으로 찾아가면 욕이나 듣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저는 안 만나줄 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응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러고 개무시하잖아요. 경로할까봐 진짜. 걱정이에요. 개무시할 것 같아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찾아가서 안 만나준다든가 경로를 했다든가 탈당 못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명분을 쌓을 수도 있으니까 아, 지금은 명분을.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찾아가는 게 맞고요. 네. 그냥 가서 이런 사안이니까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안 해주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출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박수를 주고 싶어요. 사실은. 어. 네. 근데 여기서 네. 타임. 우리 네. 턱종 기자님께서 이 부분은 유일하게 예언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다른 분들은 김용태 바지 사장이다, 얼굴 마담이다, 그냥 친윤들의 꼭두각시처럼 앉아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기자님이 네. 김용태 내정 딱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저 뉴스엔진 티키타카쇼에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다. 김용태도 정치인이고 자기 정치 해야 되고 네. 결단 있게 칼처럼 쓸 거다. 그 얘기 네, 하셨잖아요. 네. 예, 네, 예, 예. 근데 맞아요. 근데 네. 그것도 참, 우리 네. 기자님 브라보. 감사합니다. 네, 네, 브라보. 브라보. 턱종 기자 김건우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합니다. 네네 이번 예언 두 번째 예언하신 거예요. 아. 찾아갈 거다. 네. 찾아가는 게 맞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예언합니다. 네. 안 만나줄 것이다. 절대 안 만나줄 것이다. 네. 아니 한동훈 대표도 안 만나줬잖아요. 아, 그거하고 좀 다른데. 그래요? 안 네. 만나줄 것 같아요. 그때는 대통령 때고, 지금 우리, 김용태 정치인이 나이가 35입니다. 네네. 그래서 35가 이 큰 대선에 얼굴 마담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을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대선에 그래도 얼굴 마담하고 하려고 하면 국민들한테 일단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과거의 흔적으로 존경받아야 네. 되고. 네. 그죠? 그런 사람을 안 앉히고 김용태 씨를 앉혀서 두 상근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의도도 난 좀 있다고 봐요. 저도요. 예. 그렇지. 어떤 선거에 아무리 간판이 젊다는 간판이지만도 이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선이면 거듭 얘기하지만도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고 두 번째는 그런 정치적인 배짱을 내걸기는 조금 아직 여리구나. 저는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대로 네. 충분히 그 자리에서 몇 가지는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설사 며칠 뒤에 물러서더라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놓는 것이 미래의 정치적인 거고 또 국민 여론이 그렇잖아요. 네. 탄핵에는 어떻고 비상계엄에는 어떻고 맞습니다. 출당에는 어떻고 이게 여론이 있잖아요. 여론. 네. 그죠? 그래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국민을 대변해 줘야지. 맞습니다. 그죠? 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네. 대변해 줘야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좀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요? 어제 저녁에 이제 그 모 기자가 또 이 기자님 얘기를 또 하면 우리가 또 얘기할 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냥 얘기하면 우리 강찬호 기자가 모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용태 지금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탈당 권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뒤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직접 전화해서 내 거취를 왜 지가 얘기하냐고 또 경로를 했다. 그래서 이거 딱 보면서 이 기사가 이미 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강찬호 기자님이 또 이게 빠르잖아요. 네. 정보가 굉장히 빠른 분이라서 이게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 보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진짜 찾아갈 수 있을까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예, 예. 근데 찾아갈 수 있을까? 제가 김용태
우리 비대위원장도 정치인이니까 그 정도의 어떤 분위기는 보고 음. 찾아가서 자기가 해결하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칼자루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내용들이 네. 안 되면은 네. 나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 이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그렇죠. 당에서도 굉장히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순서를 밟아서 나가면은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그래서 바라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근데 사실 뭐 입장도 기자님 말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그 많은 지지자분들이 실망하신 부분들이 그건 것 같아요. 김용태라는 그런 상징이 그 청년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분이 이제 혁신을 하겠다, 놀랄만하게 음.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되자마자 그 장례찬 복당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지자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여주지 마시고 진짜로 혁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세의 영웅 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본인이 확실하게 눈도장 그러니까요. 찍고 본인의 이미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김 위원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회로. 이게 김 그 불교 선불교 용어의 중요한 그 한 구절 있잖아요. 일기일회. 그렇죠. 음. 예, 네, 그냥 맞습니다. 이 순간에 목숨을 걸어야 네, 돼요. 그렇죠. 그럼 예, 예. 저도 그러니까. 그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정의로움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맞습니다. 그 어떤 패기와 맞습니다. 정의로움이 좀 있어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의로움은 국민의 여론이 분명한 맞습니다. 것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배짱 아니 있게 한번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했고 8대 0으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검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다 내란죄라가 인정이 된다고 기소를 했고 네. 물론 뭐 대법원 유죄 판결 때까지 무죄 추정이긴 하지만 네. 이미 두 군데 국가기관에서 공통된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 중도층 국민들의 다 기본적인 상식이 그건 거 아니에요. 네, 네. 보면 네. 그러면 헌법의 원칙,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우리 한동훈 대표의 얘기, 그렇죠. 중도층의 민심, 그렇죠. 맞습니다. 국가기관들이 했던 것들 네. 모든 것들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님 매우 많이 잘못했다. 네.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석고대죄하면서 이번 대선을 치러야 된다. 그렇죠. 그 전제 석고대죄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후보의 사과도 있지만 대통령님이 우리 당하고 절연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당연한 전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기본이야. 근데 네.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거 딱 들으면서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2주, 3주 정도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2025년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했어. 이게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봐? 당연히 아니잖아. 그렇죠. 특히나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갔어. 이게 유리창을 깨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어. 이게 당연한 얘기야? 음. 이게 탄핵이 기각될 일이야? 각하될 일이야?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서 엄청 이 여론을 움직여서 개몽이야. 네. 나 진짜 그 얘기 듣기도 별의별 짓 다 싫었어.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판결이 나기 2, 3주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만에 하나 설마. 기각되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탈당 각이잖아. 출당 각이잖아. 야, 기소까지 됐잖아. 근데 무슨 당원이야? 그러니까 되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논쟁을 만들어 온 거예요. 맞아요. 뭐 아니, 그죠? 지금 선거 여론조사 보면 이게 왜? 15에서 20% 사이로 우리 당의 후보께서 뒤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다 일관된 지금 맥락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럴 너무 게 쉽잖아요, 아니야. 사실. 이럴 일이 네.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야. 근데 맞아요. 그 중심에는 네. 우리가 여론을 선동하는 극우의 그러니까. 전화 고성국 씨한테 전화 5번 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얘기일 때 뭐가 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멘트가 또 우리 행동으로 아스팔트 행동 대원들한테 그러니까. 넘어가고 예. 그러면서 여론몰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민도의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또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중이 어리석지 않으면 정치가 필요 없다. 이런 전제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가끔씩 아스팔트 거리에 나가서 맹목적인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아, 저래서 정치인이 선동을 하고 있구나. 맞아요. 예. 민중의 어리석음이 없다 그러면 정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처럼 그런 것을 마음껏 가지고 음. 국민들을 우롱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세계 최고의 학력 국가잖아요. 아, 그럼요. 고학력 국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뭐 이게 헌법 개론, 국민윤리 개론 뭐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읽어봤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우리가 왜 그래요? 이렇게 왜 갑자기 이래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왜 나라가 그러지?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거 같아요. 이렇게 아까도 갈라지고. 또 네. 다시 돌아가면 친중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진짜. 아까 저는 그걸 아니, 막 사실이 고승국 씨한테 네. 전화했는 거는 그때 그 시기에 전화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방향이 잡혀가 움직이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어, 예, 이거 어제 팩트하고. 나왔잖아요. 네, 예, 예. 팩트하고 그럼 어제. 그 얘기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어제 JTBC에서 단독으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기 20분 전에 네네. 네,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 그리고 네네. 고성국 씨와 문자 통화를 했던 내용들이 쫙 네.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죠.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기 20분 전에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1분, 나경원 의원하고 40초를 통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1분과 40초는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동안에 이분들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취지하고 당신들은 본회의 들어가서 계엄 해제하지 말고 다음 나의 조치를 따라라.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라고 아마 지시를 했지 않겠는가? 그거는 우리 김건우 기자 생각이죠. 네네. 요거는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네. 통화 기록은 남는데 음. 통화 내용은 알 수가 없답니다. 그쵸. 이거는 뭐 방법이 무슨 없어가지고 얘기일까 오간지 찾을 모르는 수가 상황. 없다는 얘기인데 네. 누가 보더라도 그날 추경호 의원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네네. 의총장을 4번이나 변경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는데도 계속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예결위장으로 자꾸 본회의장을 피해서 안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18명만 들어와서 본회의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서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모든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네. 대통령 전화 받고 나경원 의원이 국회가 아닌 당사 쪽으로 걸어갔던 것도 네. 목격이 됐고요. 네네.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것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동조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네. 그렇죠. 지금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 말씀을 되게 네네. 잘해 주셨는데 타임라인을 보면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최초로 통화한 그러니까 직후 통화한 의원이 2명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그 특히나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의총장의 장소를 한번 바꿨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맞습니다. 했지만 그 지지자들이 오는 시간보다 더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그게 네.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네네.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은 어쨌든 이 아사리판 죄송해요. 이 아수라장이었던 이 국회에 대한 내용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셨고 또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거 기사 보시고 네, 뉴스 보시고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큰 흐름을 가지고 보면 네. 추경호, 나경원도 기껏해봐야 20분 전에 만약에 알았다면 이제 그 대화 내용이 지금 이제 알 수가 알 없으니까. 수가 없죠. 예. 근데 우리가 혹시 이제 머릿속에 추정하는 그대로의 대화가 있었다면 그래봐야 대통령이 그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의 원내대표한테 20분 전에 통보했다. 아마 그 원내대표한테. 네, 여당의 원내대표한테 뭐 그런 상황. 그래서 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몰랐다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그 사단을 벌였다고 하는 것들이 다 맥락적으로 지금 이제 이어지는 사단들인 것 같고. 네. 그러면 20분 전에라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알았으면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처럼 뛰었어야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뛰었어야죠. 바로 국회로 가야죠. 야, 의원들 전부 국회로 갑시다. 네, 네. 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동조죠. 그리고 저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엄군이 국회 진입하기 20분 전이었습니다. 네, 네. 그때까지만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군인들이 국회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20분간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이 조금이라도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했다면은 결국은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쁜 일을 그렇죠.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골든 타임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계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끔 막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나경원 판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냐? 그러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내서 들어가서 우리가 계엄 해제를 준비하고 있고, 네. 우리 일부분은 갑시다.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님을 말립시다. 네. 어떤 행동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정말 뭐 야당에서 내란 동조죄다라고 해서 정당을 뭐 해산하겠다 하더라도 저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맞아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 재판 받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란죄가 적용이 되면 이 두 분은 동조죄로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상황은 그것까지는 아닌 안가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봐야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분 전, 증거가- 5분 전에 음. 전화를 받았다, 수동적으로 받았다, 지금 이런 정도니까 사전에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의견을 나눴다든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결과 책임으로서 정치적인 비판과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의 대상인 거지 네. 법적인 책임은 안 묻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네. 문제는 저거죠. 중요한 위치에 높은 네.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죠. 한동훈 대표처럼 네. 나 총 맞아서 죽으면 죽겠다. 네. 그렇죠. 나 가서 이거 대한민국이 불행한 국가로 넘어가기 전에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거 막아야겠다. 네.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네. 저분들은 그게 안 됐잖아요. 네, 20분 네. 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치적인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거는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걸 보면서 나는 야 진짜 중요한 사람 치기에 저런 두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나 그러면 윤석열 씨가 전화 왔을 때 딴 얘기할 거 없습니다. 네. 저는 계엄 반대합니다. 네. 저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저는 반대할 거고 저는 아까도 이거 다 한가할 죽자는 겁니다. 겁니다. 네. 이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위헌과 위법입니다. 그렇죠. 이런 조금 전에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왜? 그렇죠. 아니 당에 자기가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아까도 추경호 원내 총무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요. 저 즉시 나가서 그럼. 해제 결의할 겁니다. 그럼 그 네. 말 그렇죠. 바로 의원들 통과시키고. 소집해가지고 맞습니다. 바로 해제 결의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 대통령이 안 하셨을 가능성이 네. 높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서 네. 만약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나 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네. 각하 안 됩니다. 우리 목숨 걸고 다 막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랬다면은 20분인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계엄군이 국회로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럼요. 거기에서 정말 계몽령으로서 한밤의 해프닝으로 그러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에서 이런 내용 때문에 두 사람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럼요. 그 다음에 행동들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요것도 포인트예요. 자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어제 네. 추경호가 절대 나타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그죠? 부분이죠. 이 네. 부분에 자기의 캐비넷 속에 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저도 그죠? 제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예, 저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 우리한테 음. 너무나 골든 타임이고 네. 그런 시간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용기란 것은 참 뭐죠? 맞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결정권자한테. 그렇죠. 우리 한동훈 후보님이 용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행동이다. 그런 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행동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평상시에 네. 이런 결단에 안 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러다가 계엄에 성공하면 난 반대한다 그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할까? 그렇죠. 항상 자기 중심에 내가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 두렵고 그렇죠. 내한테 손해날까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공포에 대한 생각, 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뭐라 그랬죠? 행동이다. 실천이다. 행동이다. 이겁니다. 아니 아까 어떤 네. 분이 사람이 댓글을 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게 되게 좌절스러운 포인트가 뭐냐면 계엄이라는 누가 봐도 미친 행동 앞에서도 찍소리를 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정말 지읒도 못한 거예요. 네. 다 잘라냈겠죠. 그렇지. 그래서 예. 한동훈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 내가 좀 직언할 때 나 좀 같이 도와서 좀 같이 해주지. 얘기 좀 하지. 그것도 같이 하나의 얘기 좀- 포인트인 예, 거죠. 예. 그죠? 난 진짜 예, 우리 예. 한동훈
후보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 진짜 요번에 대단. 이거 이걸 보고 딱 저도 보면서 네. 나는 저도 이때 뭐 보고 진짜 놀랐어요. 네. 너무너무 네. 놀랐습니다. 그러기 그러니까. 보통 그러기 아니구나. 아유 당연하죠. 항상 이것이 돼 있구나. 네. 공포에 대한 얘기, 또 용기에 대한 생각이 그렇죠. 정리가 돼 있구나. 음, 만약에 한동훈 후보한테 그 전화 왔으면 바로 얘기했겠죠. 위법이다. 네. 그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신 거죠. 네. 진짜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네. 나타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이게 11시 그러니까 11시 22분에 통화를 했어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포고령이 11시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계엄을 먼저 선포했고 네. 그다음에 포고령은 그 기자회견 같은 그 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따로 나왔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이제 그 시간대를 보니까 두 의원분하고 통화를 한 시간이 포고령이 나온 다음에 통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네. 포고령은 11시경에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11시 22분 그때는 이미 그들도 포고령을 보고 통화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자 계엄에 정신 못 차렸다 쳐요. 네. 근데 포고령 1호가 뭐였어요? 국회에 대해서 그렇죠. 위법한 거잖아요. 특히나 네네. 나경원 의원은 판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아무 말 못하더라도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한 소리는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지점도 좀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대화 내용은 사실은 이제 명확히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알 방법은 없어요. 무슨 합리적인 말씀을 해. 추정이지. 그건 예. 맞지. 그래도 막 너무 예. 속상합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당대표와 우리 당의 열 몇 명의 의원들이 네. 갈 때 두 분이 안 끼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동조를 했다고 유추를 하는 게 뭐냐면 저런 통화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고 유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자, 아까도 봤을 때 뭐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위한 법안을 처리를 하는데 과연 그런 법안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안 나올까요? 충분히 그런 동조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올 것이고 그게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 네. 뭐 양평 고속도로 벌써부터 오늘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네. 100%. 100%죠. 너무나 잔인한 시절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잘못도 잘못 아니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데 네. 명백한 잘못을 당연히 더 잘못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난번 특종했던 유튜브라고 얘기했던 네네.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네네. 오늘 또 발표를 하나 했어요. 네. 뭐 사실관계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지. 김건희 씨가 전화 돌리고 있다. 네, 어, 봤습니다. 맞죠? 우리 정당의 사모님들, 우리 의원들 네. 사모님들한테 전화돼서 누구 덕분에 빠지달았는데 행동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는 그런 원망 어조로 진짜. 전화를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탈당시키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참 이런 자괴감이 들 때 뭐 어떻게 해요? 일반 어떡해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가끔씩 우리 김 위원장님 보시면 이 골치 아픈 이 보수에 오셔가지고 야, 근데 진짜 징글징글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징글징글. 진짜 저는 이런 사람을 본 난 적이 김 없어요. 위원장님 너무 힘들 것 같아. 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 이거는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요. 보수다 그러면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고 근데요. 아까 제가 국민들 얘기했잖아요. 조국을 지지했던 국민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학력이 매우 높고 네. 정말 문학개론, 철학개론, 무슨 헌법학개론들을 다 한 번씩 들었을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비율이 제일 높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드높은 내 식구의 잘못에 대해서 공정한 눈을 가지고 변별할 수 있는 눈은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조국 사태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까지를 지켜보면 네. 아직은 좀 많이 멀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좀 되돌아보면서 깨우쳐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번 대선에도 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거듭나고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으면 이 사태는 계속 도돌이표예요. 자, 이 맞습니다. 사회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네.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아. 지금 힘이 빠졌어요. 정말. 아이, 제가 아이고. 제가 잘 치고 들어갑니다. 아.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나 이 대목에서 진짜. 내가 여기다 딱 속으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 그거를 지금 다 까먹었으니까. 지금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이런 그래, 중간에 그렇죠.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자 앵커. 다시 진짜. 한번. 제가 타카 아저씨 아바타입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우리 김 위원장 좋은 그러니까, 말씀이라 네. 이때 이거 한번 세상을 외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하고 싶어요. 세상을 진일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곳은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고요? 여기는 티키타카 쇼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자꾸 김 빼지 마요. 네. 빼지 마요. 자. 우리 앵커가 메인 앵커가 잊어버린 줄 알고. 아이고, 그럴 리가 정말. 있습니까? 치고 나와야 그러니까요. 돼. 아유, 제가 그럴 리 잘 쳐요. 없습니다. 잘 네. 빠지고 잘 칩니다. 네. 이러지 마세요. 방금 우리 다람쥐 회원님이 글을 하나 썼어요. 네. 꼭 읽어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어떤 분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아, 우리 책임당원 많이 가입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 글을 그러니까요. 올려서 네.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시던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김문수 후보의 그 지휘복권을 다시 해놓은 걸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네,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 네, 찾아와야죠. 반드시 찾아와야 네.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네. 네. 동대문구 을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여기는 뉴스 엔진 티키 타카 쇼! 쇼! 그렇죠. 이렇게 네. 잘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난 가만히 놔둬요. 우리 다람쥐 회원님 동대문구 많이 지원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얘기 좀 이어서 가면 사실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정확하게 발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가 좀 이어집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에 엿새 이후에 김문수 후보도 통화한 내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내역이에요. 내용은 네네.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질문 이번에 5월 18일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네, 분명히 나옵니다. 5월 18일에 그때 통화하셨을 때 무슨 얘기했냐고.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저걸 보면은 김문수 후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계엄하기 전에도 그럴 얘기 수 안 있다. 했고 예. 하고 나서도 6일이나 했다가 6일 만에 통화한 거 보면 6일 만에 통화를 했다는 거는 그 장소에 네? 참석도 안 그게 시켰죠.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 제가 만약에 동대문에 있는 하다못해 내가 반장책이다. 네. 우리 당원 중에. 근데 위원장님 어떤 일을 벌였어. 근데 이거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돼. 네. 근데 위원장님하고 나하고는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사이야. 그럼 내가 전화를 하겠죠. 위원장님 전화하시기 전에. 네. 위원장님 이게 뭔 일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혹시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화 올 네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계엄에 동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지금 그것도 사회 또 대표잖아요. 포인트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 의견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참 미스터리한 부분이에요, 지금. 저는 아니, 그 음. 정진석 실장이나 네. 국무위원들 대부분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은.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장군들 네. 몇 명하고 네, 이제 중앙고등학교. 했던 이제 저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워낙 핵폭탄급으로 파괴력이 큰 위헌적인 네. 행위를 했으니 사실은 그 정부에 몸담고 있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강요라고 하지만 그건 국민들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정치적인 입장은 분명히 했어야 맞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김문수 후보님이 분명히 안 하셨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김문수 후보님이 뭐랄까 그 정리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끊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럴 맞습니다. 성정이신 것 그 같아요. 부분을 그런 성정인 저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네. 우리 다람쥐 회원님 중에 강순옥님이 방금 글을 올렸어요. 어느 분이요? 한번 보시면, 강선웅 님이요? 한번 동대문구 어느 식당 앞에서요. 김경진 님을 스쳤는데 부끄러워서 그냥 지나갔어요. 이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네. 우리 아니 여러분이 강순옥님 꼭 악수도 기억해 하고, 주세요. 네. 네.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럼 맞아요. 응원해 주셔야죠. 응원도 해주셔야죠. 응원도 그럼. 해주셔야죠. 네.
그렇게 해주셔야죠. 아니면 멋쩍으면 이거 하나 하고 가도 되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스카 요정이신데. 꼭 아는 해주셔야지 네. 우리 김 위원장이 힘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네. 때 요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진짜.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주시고 네. 맞습니다. 힘내시라고.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제가 저기 여기 대하 빌딩 앞에 잠깐 택시 잡으려고 서 있는데 어떤 이제 부부로 보여요. 네. 부부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보더니 예전에는요. 예전이라고 하면 이제 한 달 전, 2달 전만 해도 뉴스엔진이다 이러던가. 김혜승 이랬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뭐랬는 줄 아세요? 티키타카! 오, 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우리가 해냈다. 야, 우리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요거가 좀 네. 괜찮구나. 그럼요. 티키타카 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좋네. 티키타카 쇼가 네. 사실은 되게 솔직히 그냥 제가 딱 아. 얘기하면 우리 매불쇼 이기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정상인데 근데 이제 아. 여러분이 티키타카 이러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아. 티키타카를 통해서 네. 우리 올바른 지도자인 한동훈 후보님의 이 친한 계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스피커가 되고 좀 더 싶어요. 저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정치 교체를 통해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올바르게 만드는데 이 뉴스 엔진의 역할을 진짜 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저도 진짜 그런 열심히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래, 네. 그 목록에서 이래 보면 우리 동대문구를 반드시 맞습니다. 장경태를 이기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찾아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두 분이 좀 우리가 맞추셔야 돼. 네. 티키타카가 지금 막 합의한 거예요. 좀 맞춰주세요. 전에. 뭐 치고 나오길래. 아니 지금 아. 치고 나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장경태를 이기고 아. 동대문구를 우리가 수복하는 이곳은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타카 야. 쇼입니다, 여러분. 수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다람쥐 여러분 있는데 맞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근데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를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저도 합을 좀 어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멀리 있지 않았어요. 뉴스 엔진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지자분들, 우리 보수에 계신 분들, 답답한 속 긁어드리고,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는 게,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또 뭐라 하다가 생각하다가, 네네. 준비를 했습니다. 뭘 또 준비했어? 뭘 했을까요? 랩! 제가 우리 티키타카를 위해서 네네. 하나 써왔습니다. 오늘 아, 잠깐만, 타임. 좋은데, 오늘도 울 거야, 안 울 거야? 이거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이건 좋은 그때 뉴스지. 랩하다 울어가지고. 그거는 사실 그때 왜 그랬냐면 오케이. 당에 대한 마음이 네.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랩이었고 이거는 오케이. 우리가 좀 밝은 에너지 네. 이런 오케이. 느낌을 오케이. 담았습니다. 네네. 네. 좋아요. 자, 해주실 게 있어요. 네. 우리 같이 해야 돼. 지금 사진 났어. 김건희가 여기 왜 나왔어 또? 아니, 위원장님 누군 것 같아요, 저 사진? 지금 할 말을 네, 그런 얘기하지만도 우리 예지 사람이에요. 다람쥐는 오리지널이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 저쪽은 많이 얼굴에 손을 본 아니, 사람이 우리 예지 씨가 대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 김건희 아니냐 의심을 받고 있는 사진. 진짜 못 삽니다. 자, 랩할 때 살짝 또 띄워주셔도 네. 됩니다. 네. 자, 우리가 함께 할 게는 티키타카 쇼입니다. 함께 네. 할게 티키타카 쇼. 자, 오케이. 네. 압도적 재미 원해 그러면 티키타카 티키타카 쇼. 쇼. 오케이. 네, 하시면 됩니다. 3분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뉴스 엔진 시동 걸어 티키타카 쇼. 티키 앵커 상큼하게 문을 열어요. 유행어를 제조하는 타카 아저씨. 건우 기자 특종과 동시 꿀재미. 파주 다람쥐. 예지 다람쥐. 멋진 게스트 모여 모두 여기로. 합리적 중도 보수 우리는 지향해. 정답은 없어도 선택은 명확해. 압도적 재미 원해. 티키타카 쇼. 확실한 리더 교체. 티키타카 쇼. 여기는 우리 함께. 티키타카 쇼. 세대 시대의 정치 바꿔 우리 힘으로. 티키타카 쇼. 감동이라 가지고 가사가 소리 질러. 잘한다. 이 열정이 동대문구로 저도 뭐든 하겠습니다. 좋다. 야, 우리 진짜 짱이에요. 우리 보물이에요, 지금 친한 계열이 23명 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23명들이 다 우리 국회의원으로 아이, 그럼요. 반드시 3년 동안 네. 우리가 진짜 노력해서 맞습니다. 다람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와
또 원하는 그 지도자를 받쳐줄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세력이 우리 국회의원님들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지난번처럼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안 나도록 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이, 그럼요. 어, 예, 예. 할 수 옛날에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했죠. 내가 만든 의원이 뭐 기억은 제대로 안 납니다만 60명이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 이제 보통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뻥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자기 네네. 영향력이 그러니까 그렇죠. 어렵고 5분에 한번 보십시오. 그 변호사비 없다고 네네. 이재명 씨 변호사비 부족할지 모르니까 책 사자고 얘기하니까 지금 계속 현재까지 베스트셀러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야, 예. 나 그거 보고 그러니까 장난 교주. 아니에요. 네, 장난 맞아요, 교주가 맞아요. 예, 진짜로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다람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내야 됩니다. 음. 그래야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당도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웃은 이유가 우리 케니님께서 기자님이 지금 양쪽에 낑겨갖고 너무 힘들다고 지금 한 명은 지금 랩하고 한 명은 지금 계속 뭐라 그러고 열창나 웅변을 하잖아. 웅변을 하잖아. 와, 저랑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기자님이 기가 제일 쓸 사람이 기가 제일 저기 있잖아. 미치겠다. 김어준이는 이미 민주당을 접수했죠. 그러니까 아까 60명 얘기한 게 뭐냐면 아. 그러니까 공천을 60명 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저작권에. 네. 네, 그게 이제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진짜로 무서운 게 뭐냐면 네네. 제가 나그 소리 듣고 지난 총선에 제가 잘 안 보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을 봤었어요. 네네. 총선 때 보려고. 네. 그때 그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나와서 인사시키고 네. 유튜브 채널 바로 알려줘요. 그러면 구독자가 갑자기 몇만이 늘어나요. 그렇게 맞- 키운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청래예요. 안기령이 예. 안기령 그렇죠. 그럼. 예. 정청래, 안기령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 사람.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괜찮은 그들은 괜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유센이는 괜찮은 정치인분들이 정계로 진출하고 건강한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맞습니다. 그럼.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저 유센지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고 저 유센지 좀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네, 정말 잘 함께 부탁드립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저쪽에 뉴스 공장이 있다 그러면 우린 뉴스 엔진이 네.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하여튼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랩에서 약간 제가 또 아. 혼매졌는데 오늘 진짜 짱이었어요. 네. 랩 다시 진짜 짱. 한번 박수 아, 랩 진짜 짱. 네, 가사 너무 좋다. 아니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 끝날 때는 우리 기자님 큐 하면 나오잖아요. 네. 시작할 때는 큐 하면 랩을 하고 시작을 아, 해버릴까. 그거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뭐라도 같아요.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진 띄워놓고. 사진 오늘 찍어야지 안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얘기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좀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오늘도 또 페이스북을 올렸더라고요. 네네. 네네. 네, 오늘도 페이스북 올린 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수 사이비 보수다 이런 얘기도 네네.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좀 명예롭지 않은 타이틀 중에 하나가 비아냥거리면서 맞습니다. 국민의 짐이다 이런 얘기 네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이분 입에서 또 올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도 이제 없으시군요. 아니, 오지 말래는데 왜 오느냐고. 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이, 네. 하와이에 계신데, 국민의힘에서는 가서 모시고라도 오겠다, 네. 마음을 풀겠다, 이런 러브콜을 보냈고, 홍준표 그 전 후보는 오지 마라. 네. 네, 오지 마라라는 거부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하와이 지금 4,000m 넘는 산에서 네. 이순삼 여사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용할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에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인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저격했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당에서 당대표 2분 하시고 쭉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산에 갔다 와서 또 열을 받은 거예요. 네. 네. 아니 가서 좋은 공기 쐬고 왔는데 야 당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네? 다 내 힘으로 됐다. 내가 경남 도지사 갈 때는 친박들이 방해해가지고 힘들게 됐고 대구시장 갈 때도 페널티 15% 받았거든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했고 그리고 이제 나온 게 2006년도를 소환했습니다. 200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 누가 나왔냐 하면은 이명박 홍준표 이제 그 전 의원이었죠.
어머니 이명박 시장님한테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미국 가서 선거법 위반으로 두 분이서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정을 맺었고 또 고려대 선후배 사이라 가지고 굉장히 서울시장 하려고 공을 들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누구에게 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오세훈법을 만들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서 강남에서 변호사하고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픽업을 한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빡 돈다 그러죠. 그 제일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패배를 한번 맛봤습니다. 홍준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이죠. 그분에게 이제 쓰라린 패배를 맞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열받아 가지고 대권 도전을 해서 이명박 후보하고 붙었습니다. 돕지 않고. 네. 그래서 저런 얘기를 했군요. 네네. 2006년 4월 그렇죠. 서울시장 경선 때 비로소 이 당의 실체를 네네. 알았다. 일하는 놈 따로 있고 네네. 자리 챙기는 놈 따로 있고 그런 당이라고 그때 알았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저는 저런 말이 제일 싫은 게 2006 뭐냐면, 년이면은 지금 네. 30년, 20년, 네네. 20년 아, 진짜 계셨잖아요. 얄밉잖아요. 알았다. 난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그럴 20년 줄 만에. 아셨으면은 정말로 당에서 중진이시고 오랫동안 당을 지켜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죠. 저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요. 네. 그리고 저분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도 굉장히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뺏어갔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당대표를 냈어요. MB 정부 때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당대표까지 물러나게끔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 아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아, 안 해도 그랬지. 되는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해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그만두자마자 그때 당시에 박이태 이제 그 국회의장실에 있던 모 씨가 디도스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난리가 난 거예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천권을 행사해서 홍준표 대표가 네. 차기 대권으로 가는 당 대표가 징검다리가 되고 국회의원 공천에서 자기 새끼들을 만들어서 대권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날아가는 바람에 누가 왔냐?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부터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준석도 들어오고 그래서 박근혜 퀴즈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억하심력은 좀 네. 많이 있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임에 그러니까 맺혔죠. 억하심력이 자기가 있는 그냥 쭉 갔으면 대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문재인과 박근혜, 안철수가 나와서 붙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뺏어간 오세훈, 나를 대권에서 무너뜨린 오세훈, 얼마나 지금 한이 맺혔겠어요. 아 근데 그렇다 해도 본인도 할 거 다 다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선을 몇 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참 요번 저 캠프에 깊이 관계했던 관계자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요번에 가슴 아픈 것은 네. 네, 사기당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여기에 야, 내 정치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얘들한테 이렇게 사기당해? 맞습니다. 거기 굉장히 자괴감이 크다 그런다. 내가 정치판에서 네. 그렇죠. 내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정치꾼으로 야, 내가 얘들한테 당했네. 당했네.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와이를 가셨겠어요. 그게 아, 거기 말이 되네. 가장 네. 속상하다고 얘기해요. 네, 네. 하와이가 아니고 화와이. 아, 하와이. 하와이. 우리 위원장님 좀 그것도 쉽게 끄끄끄 얘기하면 웃으시더라고. 네. 야바국군한테 당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도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게요.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그 권성동, 권영세, 이양수, 박수영 의원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했어요. 은퇴라. 그리고 내다바이 당했다라는 일본말을 쓸 때는 맞아요. 사기당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거기에다 누구를 거론했냐면 윤 전 대통령을 거론했어요. 맞아요. 거기에다 담지 못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모시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 상하는 조치를 취해야죠. 제일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원내대표로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에게는 화살을 돌리지 말라고 구구절절 또 아부의 글을 또 올렸어요.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가 또 아부 약한가 봐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장문의 아부거를 네, 보고 그러니까 그 아부를 듣고는 그렇게 또 묵인을 했는 건지 또 그분에 대해서는 또 아니면은 뭐 전화 통화를 해서 돌아오시면은 제가 선거 기탁금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또 밀약을 했는지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또 저격을 하지 않고 그래요?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여기까지의 사과 야, 우리 빵 터졌어. 위원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끄끄끄끄 웃으시느라고. 아니 홍 대표님 말씀이 네.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만한 여지들이 확실히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관전하는 저도 마지막에 캠프에 계셨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당 마지막에 후보 지어풀라고 했을 때 저도 부를 눌렀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당의 핵심 관계자 몇 명이 정상적인 당의 후보 선출 절차로 선출된 후보를 마지막에 갈아치기 하려고 하는 새치기 반칙 절차를 중간부터 의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 자체만 가지고 봐도 홍준표 후보님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날 일이긴 하죠. 맞습니다. 그건 당 전체에서 봐서 그렇죠. 어느 네. 후보 입장에서 봐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죽했으면 당원들이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부결을 시켜버렸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근데 근데 이건 있어요. 홍 후보님도 조금 와, 네. 진짜 그러니까 조금 미치겠다. 맞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조금 부족한 대목은 뭐냐면 네. 첫째는 일국의 대통령을 하시겠다면 12월 3일 저녁에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후보 경선 과정에서 평가를 그렇죠. 해주셔야 와, 됐어요. 여기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 네. 예비 경선 단계에서 한동훈 후보님이 여쭤보니까 네. 뭐 대구시장 하고 있던 사람한테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러니까요. 이건 뭐냐면 국가의 지도자로서 명확한 비전이 맞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면. 기회주의적이지. 맞습니다. 네. 기회주의적. 왜냐면 네. 그때만 하더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과 네. 윤 핵관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 아니,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있다고 본인이 그렇구나. 생각했지.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네. 뭐냐면 두 번째. 이게 똑똑한 한동훈 후보하고 경선 과정에서 너무 많이 발리신 거예요. 맞아. 이병태 교수가 써줘서 알지 내가 그걸 뭘 알겠나. 그럼 그 왜 책에 쓰셨어요? 그럼 네. 아니 뭐 이병태한테 물어보면 되죠. 근데 그거는 발렸지만 지금처럼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포인트.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보세요. 당에 어떻게 보면 이상한 분들이 마지막에 한독수로 교체하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판 속에서 들어있어서 경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한동훈 후보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나는 수긍하겠다. 네. 잘못됐지만. 네. 그리고 당인으로서 음. 제대로 해 나가겠다. 그리고 맞습니다. 한동훈 후보 지금 하는 거 봐요. 네.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는 거 정말 콕콕 집어가지고 맞습니다. 정확한 맞아요. 언어로 비판을 해주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주고 네. 있잖아요. 네. 이것처럼 좋은 선거운동이 어디 있어? 맞아요. 지금 뭐 김문수 캠프에 나가서 마이크를 안 잡고 유세를 안 잡는다고 뭐 선거운동을 안 한다는 식으로 비난하는데 네. 아니 이처럼 지금 현재의 한동훈 후보처럼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을 설득해주고 있는 그 직전에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네. 후보가 한동훈 말고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네. 네. 한동훈이 최고의 공격수야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선거판에서. 네. 네. 자 그러면 똑같은 음모론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지만 홍준표 후보 말씀에 의하면 네다바이를 당했지만 레더바이. 네다바이를 당했지만 아유. 그 이후에 보이는 스탠스는 네. 한동훈과 똑같은 H네. H1과 H2의 음. 스탠스는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아, 그 한덕수도 H인데요. 그래요? 아. 거긴 빼고. 근데 그거는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어제 타카시도 그 얘기했지만 네. 싼 거는 한덕수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민 거잖아요. 그 왜 지금 안 데리고 오냐고. 아무런 영향력이 빨리 없다니까요.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런 빨리 효과가 없어요. 해야지, 그죠? 그거 그러니까 알면서. 그것도 근데 H네요. 사실 한덕수 H는 한덕수 H. 이분은 윤 대통령님을 지근거리에서 계속 초대 총리로 보좌를 했던 분 아니에요. 사실은 한 총리님은 그냥 안 오시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거는 첫째는 계엄에 대한 평가의 대선의 성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네. 한 총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어떤 인간적인 능력, 국정 운영의 경륜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어떤 정치적인 결과 책임이라고 하는 반대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안 나오시는 게 큰 틀에서 맥락에서 맞는 것 맞습니다. 같고 네네.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건 한동훈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쏙쏙 공격을 잘하고 있는데 네. 무슨 선거운동을 안 하고 있니 뭘 어쩌니 무슨 그런 헛소리들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네. 게 뭐냐면, 보면은 그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행동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가셔가지고 계속 당을 공격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저쪽으로 넘어가려는 명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지금 상황이 지금 보면 우리 당에 그동안 이제 있었던 일들을 객관적 사실만 드러나기만 해도 공격이 돼요, 우리 당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은 본인 잘하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네.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네. 그 객관적 사실이 보도됨에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해도 그 메시지의 힘을 잃어요. 근데 가장 메시지의 힘을 실리는 게 누구냐? 바로 한동훈 대표가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그런 잘못들, 이재명이 잘못된 것들을 쏙쏙쏙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다른 얘기까지 어제도 보니까 그저께인가요? 그 미국에서 있었던 CIA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게 왜 무서운 문제고 잘못된 문제들인지 우리한테 다가가기 쉽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이것만한 선거 운동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네. 네, 전혀. 그렇죠. 예, 예. 지금 해바라기님께서도 뭐 같은 의견 주셨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요거까지는 하나 짚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졌던, 그러니까 4에서 2까지 못 갔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들렸던 얘기가 이제 포인트가 두 개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내가 한동훈보다도 표가 안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나를 미는 게 아니라 김문수한테 갈 거였기 때문에 나를 믿던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며칠 전에 알았다고 했어요. 네. 그건 공식적으로 다 네. 이제 기사화돼서 나온 얘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그 후보가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친윤이 밀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의 세력은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그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한동훈한테도 진다에 약간 쇼킹 받았다. 네네네. 그거 기사 났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약간 뭔가 결심한 듯이 얘기를 뭐라고 했었냐면 한덕수 들어올 거면은 탑2 경선 들어와. 네. 그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한테 좀 불만이고 좀 이분이 전략적인 생각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자기가 딱 떨어지고 나서 네. 바로 저라면 네네. 바로 한동훈 후보 찾아갔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괴략이 있고 나는 당했는데 너까지 당하면 이거 우스워진다. 너랑 나랑 손잡고 우리 한번 해보자. 아, 그럼 진짜 멋있었겠죠. 그랬으면 네. 이렇게 당하지도 않았을 그렇죠. 거고 그냥 오픈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런 계략이 있는데 홍준표 당했구나. 그리고 홍준표에 대한 여론도 좋아졌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아쉬워. 그냥 딱 간단하게 남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아니 뭐 예. 자 네. 우리 홍준표 얘기 그만할까요? 그만 이제 하고 홍준표의 우리 다 홍준표 씨의 우리 오적이 있죠. 홍준표 오적. 오적, 네, 윤석열, 네. 윤석열. 이양수, 네. 예. 박수영, 음. 네. 권성동, 네네. 아니 권성동 안 씹는 데잖아요. 권영세. 권영세. 네. 네. 오적입니다. 네. 그 아이고. 사람 그건 절대 꼴을 못 보겠다고 얘기하는데 음. 뭐 우리 친한계라고 거의 뭐 비슷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좀 뭔가 좀 전략적으로 놓쳤다, 미스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독불장군이죠. 그러니까요. 독불장군이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요 얘기까지 좀 해보고 싶은데 여론조사 얘기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제 저희가 MBS 조사 결과에서도 1등 이재명과 2등 김문수가 20% 정도 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네. 자, 리얼미터에서도 이재명 51.9%, 김문수 33.1%. 와, 여기서도 지금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0%라는 간극을 좁히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넘어서려면은 네. 빨리 한동훈 우리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정리하고 탄핵 문제 사과하고 지금 와 있는 아스팔트 극우 보수 세력과 손절을 해서 새롭게 진영을 짜 나가는 길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요즘에 TK도 참 아슬아슬하고 전체적으로 저렇고 또 아니 이제 TK도 아슬아슬한 걸 떠나서 PK 지역 있잖아요. 네. PK PK 지역은 이미 뒤집혀져.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정말로 저는 더 뭐랄까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여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극렬 지지층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거 좌빨 여조다. 그냥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고 예,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쉽게 이제 생각하세요. 예. 뭐 선거 끝나면 그 다음 주 나오는 순서가 있잖아. 네, 부정선거다. 진짜 부정선거 너무 몰고 갈 쉽게 거니까. 얘기해요, 진짜로. 그럼 또 예. 부정선거에 또 중국이 들어올 거고.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했으면 18일이 전에 해야 된다 한 네네. 이유도 맞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구간이 지지율 교착 구간으로 네. 이제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지율이 이제 변하지 않는 구간까지 가고 있다. 그렇게 할 날이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그래도 몸부림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지지율이 교착 구간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지지율 변동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우리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세 가지 문제, 그렇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맞습니다. 그죠? 그 네네. 방법대로 좀 아니, 따라해주면 그리고 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이번 대선을 이겨야겠지만 그렇죠. 못 이긴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전국 동시 선거에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6월 지선 되면. 있죠. 네.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공격은 반복해서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이번 대선에서 끊고 갈 건 그건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그때 명확하게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우리 당의 네. 후보가 사과했다. 네.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어. 그리고 철저하게 반성을 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잠시 한 두세 달 동안 잘못된 판단을 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한 건 있었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선 네. 과정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반성을 했다. 또 이렇게 돼야 다음번 동시선거부터 뭔가 해볼 여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대가도 우리 맞습니다. 충분히 맞아요. 받았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잘못을 하고 매도 맞았다. 그러니까요. 네. 매도 맞고 그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지선에 우리가 나왔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아이고, 자, 그렇습니다. 아유.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도 저희가 이제 2시간 가까이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티키타카 쇼 금요일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예부 소식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답답한 마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특종 메이커, 우리 문화부 안진영 기자님도 지금 나오시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치 얘기는 요 정도로, 속 네. 답답하시니까 네.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위원장님 끝인사 해주시면 또 여러분들 끝인사 듣고 제가 안진영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고 네. 이 기쁨 속에서 최대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요. 네. 네.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지 다람쥐 오늘 짱이었어요. 래퍼 예지. 네. 제가 저는 항상 고민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약한 이 존재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울지 말고 뉴스 울지 말고. 엔진에서 열심히 네. 해야겠다.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저도 위로받고 함께 조금이나마 음.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면 좋겠다 생각해서 랩을 써왔고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뭐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같이 함께 걸어갑시다. 그럼요. 네, 화이팅! 좋습니다. 새로운 화이팅, 세상, 화이팅. 희망찬 세상. 네네. 우리 기자님의 끝인사는 일단 엔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슈퍼챗 읽고 그 다음에 네, 너무 좋아요. 지금 목소리 좀 가다듬고 계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후원 읽고 우리 기자님의 엔딩 멘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선아 79님, 문수펀드 뭔가요? 후원금 없어서 돈 꾸는 건가요? 아니, 뭐, 어쨌든 캠프든 뭐든, 네, 돈은 필요합니다. 네, 돈은 필요하니까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네,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조아님. 죄송합니다. 정치인은 지지율을 먹고 산다고 하죠. 나쁜 짓을 해도 우쭈쭈 해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계속 저러는 겁니다. 정치인들보다 그런 정치인들을 생각 없는 무지성 지지자들이 스스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 공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다혜님, 김경진님 최고입니다. 동대문구에 계세요? 동대문의 희망. 네. 네. 현수님 고맙습니다. 예용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진 위원님. 한결같이 좋아하는 팬입니다. 와. 한동훈 대표님과 함께 해주셔서 더 행복합니다. 이게 왜 박수? 그랬을까이. 좋습니다. 네. 제가 다 읽어드렸죠? 고맙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 끝으로 우리 김건우 기자님, 특종 기자 김건우 기자님의 마지막 멘트, 레디 액션 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 예의지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삼강 오륜이 아무리 물구나무 섰다 하더라도 가족 간에는 절대 욕설을 하지 맙시다. 특히 형수님에게는 더더욱 욕을 하지 맙시다. 혹시라도 화가 나서 형수님에게 욕을 할지라도 절대 쌍욕은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네. 갈수록 회를 거듭할수록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우리 한동훈 그 대표 어제 라방
했는데 거기서 또 이재명 후보를 명확하게 저격해주는 그 내용이 좀 잘 담겨져 네네. 있더라고요. 그 영상 한 3분짜리거든요, 여러분. 음. 3분짜리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턱종 메이커 우리 안진용 기자님과 함께 돌아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자, 연예계, 네, 문화부 소식까지도 우리는 섭렵하는 이 방송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 감사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그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는 나와요.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한다. 그 법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법은 법이 아니고요. 이런 정도로 민주당이 만든 악법은 이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고, 이런 반헌법적이고 이런 유치한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누가 이렇게 되면 정글의 법칙이지, 그냥 누가 힘센 사람 위주로 가게, 힘세면은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글의 법칙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주십시오. 법이라는 거는, 법의 기본은 평등입니다. 법에 그물이 있고, 법의 그물에 누가 걸리든, 이재용이 걸리든 한동훈이 걸리든 그 지나가는 사람이 걸리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법의 그물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의 평등권의 기본이고 우리 헌법의 기본이죠. 그런데 이 법들은 왜 만드는 거냐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특별 대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평등권의 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이재명이 아닌 모든 사람, 이 두 부류의 계급이 나눠지게 돼요. 저는 이런 정도까지 민주당이 무리하는 이유는 알긴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를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죄가 확정돼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정해진 미래예요. 정해진 미래를 막기 위해서 이 세계관 자체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